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중지가 됐죠. 정직 2개월을 받았다가 법원의 판단을 받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 일부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을요.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약간 좀 소극적입니다. 선을 좀 긋고 있는 상황인데 김두관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SNS에다가 탄핵 얘기를 올렸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자, 연일 탄핵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님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 차례 밝히셨지만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왜 탄핵을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탄핵을 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죠. 검찰 수사권을 워낙 많이 남용을 했고요. 네. 또 대통령의 인사권도 침해를 했고, 네. 또 법적으로 보면 판사 사찰도 지휘를 하고, 네. 본인의 감찰이나 또 자기 그 직계 감찰 거부도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거든요. 그래서 네.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지금 정치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제 법관 그 신임 검사들 임관식에서 네. 주어가 빠져 있지만 전체주의 독재 정부라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규정했다는 것은 예.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이고요. 예. 물론 이제 우리 제도 개혁이 워낙 시스템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예. 저는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개입에 대해서 문민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네. 거부하는 것은 저는 반헌법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이 주어진 권한인 탄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스텝이 좀 꼬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징계를 했다가 지금 법원에서 이거는 좀 소송을 통해서 다뤄봐야 된다 이러고 이제 징계를 중지시킨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면은 이게 애초에 탄핵을 먼저 선택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이것도 해보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법원에서 윤석열 정직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네.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와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예. 본안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사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는데 네. 저는 명백한 불법 범죄 행위임을 다르게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직무감찰에 대해서 자기 직무감찰에 대해 거부한 것 그리고 채널A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 개입했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저는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본안 소송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봐야 된다라는 취지가 강했던 거 아닌가요? 본안 소송은 네. 임기가 이렇게 7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실제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탄핵을 해도요.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탄핵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탄핵을 가면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통과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역시 또 실효성은 없는 거 아니냐.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회가 이제 정치의 중심이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행위가 저는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기각할 거라고 이렇게 외단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는 나는 헌법재판소를 매우 폐마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당내 상황이 보니까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도부들의 얘기를 보면은 예컨대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안 한다,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사과를 한 사안이잖아요. 이게 탄핵을 가는 게 맞는 거냐, 이게 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 당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사과한 문제도요. 네. 윤석열 총장은 징계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네. 이런 혼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언론적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대통령 사과 문제와 국회 탄핵 문제는 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민생 문제 또 개각을 통해서 국민 전환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검찰과 언론 또 보수 야당이 철저한 삼각기득권 동맹을 통해서 네. 맹공을 하고 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제도 개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네. 그래서 너무 사안을 안이하게 보는 생각이란 들고요. 우리 당내 지도부에서 염려를 해서 그렇게 하지만 네. 이번 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네. 탄핵 또 특검을 하자, 제도 개혁을 하자, 세 개를 동시에 하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네. 오늘 2시에 어총에서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고요. 네. 특히 우리 당 지지자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여당이 네. 180석 가까이를 준 국민의 뜻을 저희들은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한때 묶어서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한테 한 4,000통에서 5,000통 정도의 그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하라는 요구를 네. 우리가 결코 예면하는 게 옳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미적미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지가 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압도적 다수를 줘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라고 지지를 했는데 네. 그에 부응을 하지 못한 측면들이 저는 이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는 것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네. 대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원들의 요구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에서 보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당내에서 이렇게 탄핵을 지지하는 한 규모라든가 어차피 사람 문제잖아요.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이라든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어제 그 강주 강산구를 지역구로 민행비 의원께서 오마이뉴스에 장문의 기고문을 올렸었는데요. 거기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쪽은 그야말로 총공세를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탄핵 또 특검 그리고 제도 계획을 충분히 이렇게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데 왜 탄핵을 하지 않는 걸 정리하느냐는 지도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으로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상당한 다수가 이것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아지고 또 있고요. 이 정치공학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컨대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김두관 의원 같은 이 탄핵 주장에 대해서 이 강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강성 지지자들의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수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대권이나 이런 걸 노리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다. 이렇게도 평가하는 쪽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두관 의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늘 그렇게 하죠. 지금 그 현장의 당원들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의 지지자들은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지지와 이해와 요구를 충실하게 다루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라고 보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좀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추세를 보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라든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민생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강공 드라이브
이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김두관 의원께서는 아니 이건 제대로 예. 안 하기 때문에 강하게 안 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80석 가까이 압도적 다수를 줬을 때는 예. 정말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네. 민심이 좀 이반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탄핵을 비롯한 소위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렇게 견제하고 균형이 갈 수 있게끔 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예. 또 공수처가 출범하고 또 국정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일련의 이런 그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대해서 네.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가단성 있게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많은 보궐선거 이런 걸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런 지지와 요구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했을 때, 네. 또 제도 개혁에 대해서 정강식화까지 못했을 때 저는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선거 더 어렵고요. 네. 또 내년 대선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 당이 뭐 국민정당이고 다양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사안을 분석하거나 보는 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객관적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법적인 절차로 보면은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 관련해 갖고 이제 저기 징계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즉시 항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또 별개로 지금 가자는 거죠, 지금 말씀은. 네, 그거는 뭐 법무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장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이제 고려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으로 절차를 밟으면은 이제 그 탄핵과 관련된 이유 같은 것들이 적시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검찰 수사권 남용과 대통령 인사권도 침해를 했고요. 예. 매우 중요한 건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무관하게 뭐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검찰총장이 공식으로 여론조사기관에 나는 뭐 대선에 생각이 없으니까 예.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네. 그게 그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뭐 즐기고 있고 자기는 뭐 이미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정리하고 정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뭐 국민의힘의 정진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호랑이 등에 탔다,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도 했던데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의 어떤 지지자들께서 네. 그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하시면 되는데 왜 검찰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나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뭐 지지율 1위를 가끔 했다가 좀 약간 2위도 했다가 막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실제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지지율 올라간 게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그러면 지금 탄핵으로 가면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커질 거라도 저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 1위가 된 것은 야권의 요구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 사도처럼 제한이 돼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예. 본인이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헌법주의자, 그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예. 이런 국민들이 국민에 충성하는 소위 국민의힘의 총장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총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본인 헌법주의자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1년 넘게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지휘하는 그런 걸 쭉 우리가 스크린을 해보면 철저하게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기득권론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정치인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지난번 국정감사장이 나와서 라임 오토모스 김봉현한테 룸사롱에서 검사들이 적대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는데 그 사과 한마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오만방자한데요. 검사들 다 박히졌잖아요. 왜 또 보수 언론에서는 오히려 범죄자 말을 믿느냐, 검찰총장 말을 안 믿고 그런데
그 검사들 그 룸사롱에 접대 받았고 네. 또 희한은 산술법을 적용해 99만 원 이하는 공직 기소할 수 없다는데 김영란법에 3만 원, 5만 원 이상 적대 받은다 위반인데 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이 탄핵 얘기를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김두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장관께서 잘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지금 본인이 사의를 예. 표했고 예. 또 청와대에서 사의를 수용하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많은 지지자들께서 좀 더 이렇게 법무부 장관 남아서 이 마무리하는데 좀 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는 있지만 아마 네. 본인이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께서 사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바람이라 할까 그런 거는 있지만 네. 지금 정리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좀 여쭤보면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어요. 이건 이제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를 보시면 되는데 예. 이 상황을 대통령의 레임덕에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갖는 그 속성이기도 하지만요. 네. 그래도 지금 그 4년 차에 한 37% 정도 국정 지지도를 갖고 있는 6대 대통령은 없었었고요. 저는 30년 어떻게 보면 그 수건 사업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또 네. 공수처 설치, 국정원의 대공 업무의 경찰 이관 이런 권력기관의 개혁 이런 문제들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일정 정도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번에 부산시장도 그렇지만은 서울시장도 위험한 거 아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선거 결국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네. 선거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는 당내 전략 위원장이라든지 지도부의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예. 저는 어려울수록 좀 정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 제도 개혁 또 경우에 따라 특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 지지자들을 확실하게 갱신하고 그런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인내에 한계가 왔을 정도로 열기가 셉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열기를 우리 그 국회에서 우리 당에서 이렇게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당당하게 가면 또 네. 국민들이 다르게 볼 수 있지. 죽도 밥도 아니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이 예. 역풍을 많이 우려하는데 태풍 지나갔는데 무슨 역풍입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저쪽에서는 정말 그 삼각 가르탱을 통해서 총공세를 하고 민주당하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저쪽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다 싸우는데 우리는 권총 하나만 쏘자고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역풍을 우려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요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차기 당권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훨씬 더 당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대권에 계속 매진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나요? 이건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